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대검찰청은 윤석열 석방에 적용된 시간 단위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따르지 말고 기존대로 날 단위로 계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모든 범죄자들의 하룻밤 꿈은 사라졌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단 한 사람만 이용했던 타운 포탈이 판사와 검찰총장에 의해 잠깐 열렸다가 닫힌 거죠. 25년 3월 두 번째 목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이 법비의 순간을 분석해봅니다.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법비라는 말이 줄임말인지 한자어인지 궁금해서 혹은 검색해봤어요. 뭐 범블비 친구가 아닐까. 근데 네. 그 비가 비적 비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적비. 네, 이런 그래서 거죠. 비적을 찾아봤더니 네. 비적 비자와 도적 적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순환 한자 구조인 거예요. 그럼 법비는 도적이구나. 나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박판규 변호사가 다시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 비적 비자를 웬만큼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네. 법비가 법으로 하는 좀비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저랑 비슷하셨군요. 로스쿨처럼 로좀비. 위로돼. 네. 이게 이제 왜 우리 어릴 때는 그 대공사건들 많이 나니까 공비라는 단어 흔히 들었죠. 네. 공산당에 소속된 적이란 뜻입니다. 예. 법비가 그래도 역사가 있는 말이었군요. 무장 저도요. 공비. 저는 좀비로 네. 이해했어요, 진짜. 이 법비라는 단어가 요즘 흔하게 쓰이고 네. 최초로 사람들이 이제 신문에서 좀 많이 쓰기 시작한 때가 16년, 17년 박근혜 탄핵 때입니다. 그때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16년 12월 13일에 소셜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법비는 불리하다 싶으면 순간 법추가 된다. 여기서 추는 미꾸라지 추입니다. 추어탕. 네, 법꾸라지라는 말도 이때쯤부터 생기기 시작하죠. 황교안과 우병우에 대해서 흔히 쓰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국조특위 할 때였는데 국회에서 네. 내가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면 특검할 때였네요. 현재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서 못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요즘은 너무 흔히 듣는 말이죠. 그전에도 아예 안 쓰던 기법은 아닌데 이때부터 나쁜 놈들이 국회에 안 나가면서 혹은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지 않으면서 쓰는 핑계로 광범위하게 이 우병우의 방법이 쓰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분노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국회에 나온 이 내란 피의자와 종범들이 수사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말을 하니까 모두가 하니까 이제 화조차도 안 나거든요. 그런갑다 하게 되죠. 17년과 25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엘리트들의 불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의 역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분노의 역치가 높아졌다는 건 사람들이 돌아버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잠잠해졌던 내란석 두통이 다시 생기고 있어요. 그죠. 역치가 높다는 거는 참고 참다가 갑자기 엄청 큰일이 나야만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늘 화난 상태라는 거죠. 예. 월요일날 요파 씨하고 앰플리파이드를 녹음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구수생처럼 법 공부를 해봤죠.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나라도 배워야겠다. 구수생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같죠. 예, 네. 한 다음에 이제 판결문 쓸 때 고민할 것들에 대해서 막 엄청난 사례들을 보면서 막 몇 시간을 파봤어요.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알았던 몸살이 좀 나아지는 거예요. 야, 헌법재판관들은 절대로 윤석열이 직에 복귀해도 된다는 판결문을 쓸 수 없구나. 예, 불가능합니다. 예, 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예. 그래. 다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들여다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그저께 방송을 준비했고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어떤 요리보다 오늘의 김 큐어바이네처 큐비엔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맥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상의 술안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원초를 사용하고 수정 불판에 3번 구운 우리 집 필수품. 그 어떤 요리보다 오늘의 김.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어디? 맛있는데? 바다, 술, 그리고 바보상의 술안주. 술안주 광고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괴로운 나날들입니다. 내란성 음주를 하게 됩니다. 네. 저 어제도 했어요. 네. 혼자 괴로울 땐 연대하는 시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에 나가보시는 것이 마음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깨거리하고 연대하는 그 주변 동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네. 술을 먹고 위가 좀 더 버팁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가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술도 그러고 나서 드셔야지 몸을 덜 해치게 됩니다. 네. 바로 술부터 꺼내면 안주를 잊기 십상이잖아요. 또. 나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새 냉장고에는 더 이상 맥주를 쟁여놓지는 않기로 했어요. 긴급 처방처럼 때려박게 됐기 때문에 네.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이게 그 마트 소비의 상식입니다. 많이 산다고 알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냥 많이 사는 사람 되는 거죠. 네. 그냥 그 김치를 10kg를 사면 신김치 김치전을 많이 해먹는 사람이 될 뿐인 거예요. 네. 그래도 내가 쟁여놓는 거를 멈출 수는 없는 제이다. 그럼 당장 멈추시고 일시정지를 하시고 바보상회부터 주문을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바보상회 안주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과도한 호사라 평가를 받지만 먹어보면은 압니다. 진짜 좋은 안주라는 사실을요. 전 늘 페스츄리 오징어를 추천드리고요. 네. 남해산 죽방 멸치, 반건조 오징어, 꼴뚜기, 명태, 그리고 먹태 등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손을 한 번 뻗으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안주들의 향연을 냉장고에 만들어 놓으시고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내란을 좀 더 현명하게 거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보상의 술안주 액세스몰에서 함께 하십시오. 사법 PK 다시 한번 대부분의 이야기가 됐을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속보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시스템들이 업계에서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동안 쉬지 않고 생방송하는 거 많이 보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최종 정리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새로 할 얘기들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지난 이제 3월 7일에 네.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부에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하고 그날 이제 석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이틀간에 일어났던 이 탈옥 과정을 이제 온갖 신문이나 뭐 방송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어쨌든 제가 이제 법원에 있었고 그다음에 형사재판도 해봤기 때문에 그때 그 실무가의 입장에서 네. 이 사건 한번 좀 바라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송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이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할 때 내놨던 설명 자료. 네. 그다음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하고 석방지휘 하겠다고 하면서 대검찰청 입장문이라고 하는 걸 내놓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도대체 누가 빌런인가? 그렇죠. 누가 우리는 빌런인가? 누가 잘못했는가? 어디까지가 계획이고 어디까지가 우연이고 뭐 이 우연은 왜 일어난 건가? 저희가 어제 그저께는 네. 이제 시나리오만 써봤던 네. 것을 검증하는. 맞아요. 검증할게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네. 거예요. 한 주 동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과 지난 주 초까지는 많이 화가 났기 때문에 게다가 레거시 미디어도 네. 뒷짐지고 있는 기계적 중립 언론들을 제외하고는 그걸 지향하고 있는 언론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언론들도 화가 나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그 MBC 클로징 멘트 무섭게 쓴다 하는데 JTBC 오프닝 멘트가 더 무섭습니다. 요즘 작가들 엄청 무서워요. 펜 끝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다 빌런으로 보이고 실제 빌런인 것도 맞는데 어디까지가 우연이고 어디까지가 무책임이고 어디까지가 비겁이고 어디까지가 짜고 하는 플레이인지를 화가 나서 구분할 수 없었어요. 이것들 다 짜고 했어. 그렇게 되기 쉽죠.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었고. 네, 이걸 금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네. 이들도 세상이 바뀌면 지금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도 네. 법원에서 제값을 물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몇 년 뒤에 해봐야 될 얘기를 오늘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쪼개봐야 또 청구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실무적으로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재판부에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문제다 이렇게 네. 딱 하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요. 재판부가 3명인데 왜 지기현 부장관 욕을 하는가? 어떻게 판사 하나가라는 말들. 네. 근데 이제 이 재판 구성을 보면 이 재판부는 지기현 부장판사와 김의담 판사, 유영상 판사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의담 판사는 연수원 46기고 경력법관으로 임명된 지 3년 차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그러네요. 얼마 안 됐죠. 그 유영상 판사는 변시 6기고 이 사람도 법관 3년 차입니다. 아무튼 지기현 판사가 제일 선배다. 제일 네. 선배 정도가 아니라 네. 압도적이죠. 압도적 선배다. 예, 이제 지기현 네. 판사는 지금 31기이기 때문에 한 20 몇 년을 지금 한 사람이죠. 지기현과 아이들이 되겠는군요. 예, 지기현과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이 김의담 유영상 판사는 이제 3년 차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처음 임명이 되면 형사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민사를 2년을 합니다. 네. 그리고 2년이 끝나면 형사부로 온 지 며칠 안 된 사람들이에요. 루키네요. 네, 3월 7일이니까 2월 25일인가가 법원 인사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과 돌고 있는 레지던트 같은 거네요. 이제 아직 네. 그렇죠. 아직 수련이 필요한 판사죠. 물론 독자적 판단을 하지만 그래서 네네네. 이 결정은 오로지 지기현 부장판사 단독 결정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46기는 2015년 기수예요. 딴 데도 변호사 하다가 예, 네. 띄고 난 지도 10년밖에 안 됐고 로스쿨 기수는 그냥 좀 샛노란 인사라고 봐야 되고 31기는 00년입니다. 예. 25년이에요. 벌써 이거 본지도. 그러네요. 31기의 동기인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김한규 의원, 주진우 의원, 권영국 변호사 대충 나이대가 보이죠. 네. 베테랑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주도했고 목소리도 90% 이상 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어요. 예, 아니 이건 뭐 100%입니다. 뭐 좋아요. 이 두 사람이 이런 나머지 이 두 배석 판사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기현 판사 단독만 요게도 상관없다. 이제 그 결론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요 구속 취소 관련해서 이제 네. 검찰이 의도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은 궁금증이시더라고요. 검찰 의도설. 네, 저희의 시나리오 2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그게 의도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검찰은 하던 대로 했는데 지기현 판사를 만나서 뭔가 이상한 동아줄이 하나 생긴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네. 나쁜 결정을 했고 네. 그 결정에 흑심이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고 네. 현 검찰총장이 나중에 이제 특검이 진행이 돼서 검찰이 내란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봤을 때 걸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확률은 사실상 전 100%라고 봅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면. 나쁜 놈이에요. 다만 의도를 했다면 두 가지를 답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체포되게 했고 체포돼서 구치소에 대통령이 있게 만들었으며 내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잘 수사해 놓은 공소장을 만들어내도록 특수부를 그냥 두었는가? 왜 그때까지 방치했느냐를 설명하기가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짜고 쳤으면 처음부터 안 들어갔어야죠. 윤석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이 그렇잖아요. 뭐 예전에 박균태 의원인가가 이번에 검찰은 확실히 다르다. 네. 뭐 내란서 잘할 거다. 믿어달라 이런 말했다가 욕 바지로 먹었죠.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검찰은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양패를 다 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양패라는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쪽의 패도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반윤석열의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카드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한 손엔 정의, 한 손엔 범죄. 네. 그래서 어디로 갈 건지를 그때에 따라서 선택할 뿐이지 한쪽을 확 정해서 자기의 명운을 걸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민주당 의원들이 박균택을 믿지 않는 효과가 발생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이제 체포적부심의 시간과 시간 10시간, 네. 그다음에 구속영장 피의자 신문을 위한 33시간, 이 두 개의 이제 43시간에 관련해서 이거를 뭐 검찰은 일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이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처럼 보이는데, 가만 이제 잠깐 설명해 보면 이건 뭐 여러 번 설명해서. 이게 이제 공수처가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네. 그게 1월 17일 날 17시 46분경에 서부지법에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밤에 엄청 막 고민하는 척하면서 그러다가 그날 밤을 새서 19일 날 2시 53분에 영장을 이제 발부하고 기록을 공수처에 넘겨줘요. 그날이 이제 그 폭도들의 그날이죠. 네, 서부지법.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오후 5시에 청구를 해서 하루를 꼬박 보내고 그 다음날 2시 50분에 반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33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검찰은 3일로 계산을 해요. 근데 이제 먼저 좀 잠깐 설명해 주면 이 구속 기간 10일은 이제 요게 좀 개념에 혼란이 있는데 네. 10일을 구속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시한 같은 거예요. 시한. 그 뒤에 구속을 더 하느냐 마느냐는 별개의 사안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네. 구속을 끝내고 기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주고, 네. 그렇죠. 풀어주고 10일 다 채우고 나서 풀어주고 한 며칠 있다가 아니면 한 달 있다가 다시 기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구속을 유지한 상태로 법원에 넘기려면 그 1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접수 시간이에요. 접수 시간. 접수 시간. 접수 마감 시간. 10일은 접수 마감 시간. 그다음에 체포를 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면 석방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영장, 그러니까 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접수 마감 시간이 48시간인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축구 같은 개념으로 그 중간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네. 적부심을 신청하거나 영장실질신문을 신청을 하면 적부심은 이거 체포 잘못됐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그 기록이 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할 수 없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을 인저리 타임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접수 마감 시간을 네. 그 적부심 시간 동안 늦춰주는 거고. 네. 접수를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시간, 그러니까 인저리 타임을 보태주는 거죠. 아니 농구할 때 네. 타임아웃 부른 시간에 타임이 돌아가지 않고 작전 타임 할 때 그리고 요즘은 비디오 챌린지 하잖아요. 이거 파울이다 아니다. 네. 그럼 그때 상징적으로 심판이 공을 가져갑니다. 그죠. 공이 심판이가 이게 있는 동안 시간을 뺀다는 의미의 의식 같은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을 빼주는 건 있다. 네. 그거예요. 이게 이해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사건의 그 부분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제 검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말처럼 네. 전날 오후 5시에 신청을 해서 17일 5시에. 네. 네. 그 다음날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 2시 53분에 오면 네. 19일 아침 2시. 날짜로 계산하면 초일 포함하면 17, 18, 19가 돼요. 2박 3일. 그래서 3일을 인저리 타임으로 붙여준다는 게 검찰의 그 주장이에요. 호텔식 계산. 네. 그런데 이게 실은 약간 의문이 있잖아요. 네. 3일을 붙여줬는데 3일은 7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근데 여기는 차이가 나죠. 33시간을 갑자기 수사하는 시간이 70시간으로 뻥튀기가 됐죠. 2배 넘게. 네. 그래서 실무에서는 네. 시간 단위로도 다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일 검찰 단위로 실무에서는. 네. 그러니까 검찰은 그거를 3일로로 계산한다고 다 변파를 하지만 네. 실제 처리는 시간 단위로도 해요. 행정적으로. 네. 그래서 시간을 반드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검찰은 적부심 10시간과 피의자 신문 33시간을 더한 43시간을 추가를 해서 인저리 타임을 추가를 해서 네. 결국은 26일 19시 37분까지를 마감으로 생각을 하고 26일 18시 52분
마감 30분 전에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시간 단위라도 맞게 계산을 했다는 맞게 거네요. 계산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30분 전에 시간 단위로 계산했을 때도 30분 전에 기소를 했다라는 것은 네. 우연이 아니에요. 계산을 했다는 거죠.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에다 나오는 그 검사들이나 전직 검사들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는 통상 마감일에 안 하고 전날이나 전전날에 네,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이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시간으로도 위법이었기 때문에. 검사 처음 하면 계속 그거 가르친다. 네. 달력에 세 놓고 네. 8일 그어놓고 한다. 네, 맞아요. 시간으로 네, 절대 그렇죠.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시간은 늘 신경 쓰던 문제라는 거고 계산법에 맞추어 보니 당시의 검찰은 시간에 맞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언론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71년 동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됐나? 이유는 이거예요. 검찰은 시간 단위로 지켰기 때문에 문제될 게 문제될 게 없으니까. 없었어요. 검찰은 밖에다 얘기 안 할 뿐 늘 지키는 디테일이 있다. 그렇죠. 자기들은 공식적으로는 1단위지만 시간 단위로도 관리를 했다. 그리고 뭐 셰프가 뭐 자기 레시피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검찰이 그런 거 다 떠들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왜 그럼 71년 동안 법원이 문제 안 삼았느냐? 두 번째는 그거예요. 뭐냐면 이건 아까 접수 마감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접수 마감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하루 이틀 차이가 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죄를 받으면 네. 그 1년의 기간이 이틀, 3일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유죄 받으면 사는 기간은 똑같죠. 결국. 이건 접수를 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이지 네. 이 사람이 형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을 이틀 더 했다고 형기가 6개월에 플러스 2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범죄자 가족이나 범죄자가 안 돼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구치소에 있는 동안, 뭐 유치장에 있는 동안 이런 거를 다 산입하나? 네.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네. 구속 취소하고 곧바로 재구속을 해요. 구속 사유가 사라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안 사라지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도 별로 없고 또 구속 취소를 해도 바로 재구속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1단이라고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내부에서도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혹은 트집 잡히기 싫어서 늘 이걸 지켜왔고 법원은 이걸 지키나마나 자기들에게 결과가 똑같아서 신경 쓰지 않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의자에게도 큰 불이익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지기현 판사의 결정으로 구속 취소가 된 거냐? 네, 왜 일 얘기를 굳이 했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아까 검찰은 일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네. 근데 내부적으로는 시간 단위로도 계산을 했어요. 근데 기현 판사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 체포 적부심 시간을 날려버렸어요. 10시간을요? 10시간을 포함 인저리 타임에 추가를 안 해준 거예요. 네. 이게 문제예요. 날일 계산보다 그게 더 핵심적인 그게 본질이라는 핵심이에요. 거죠. 네. 이 태클에서. 네, 그러면 그 조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214조의 2 제13항에 있는 조항인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요 202조 2, 213조, 202조의 4 요거는 다 체포예요. 현행범 체포, 체포영장의 체포, 긴급 체포 이 세 가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적용할 때는 제한 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48시간 준수 여부를 팔 때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제 이해됐죠? 체포 접구심에 있어서 접구심 기간 동안에는 네. 영장 청구할 때는 48시간 접수 마감 내 기간. 인저리 네. 시간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분 202조, 203조, 205조 요거는 사법경찰관이 그 구속영장 할 때 10일을 구속기간을 한다는 그 규정들이에요. 검사 10일, 네. 연장해도 10일. 요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조, 203조. 예, 202조, 203조, 205조 적용할 때는 간단해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체하지 아니하면 석방한다. 네, 그거요. 네. 접수 마감 시간. 1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한다. 네. 그 기간이에요. 그걸 적용할 때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죠. 네. 이게 그거예요. 체포 적부심하는 기간은 앞에 48시간에 적용할 때는 제한기간에 산입 안 하고 뒤에 10일 적용할 때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떠 있어요. 네. 네. 이거를 지기현 판사는
뒷부분은 체포 적부심하고 무관한 규정이야라고 지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아, 체포 적부심 이렇게 안 적혀 있어서요. 이게 71년 만에 나온 가장 이상한 해석인 거예요.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사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앞에 주어 부분은 지금 이게 체포 적부심인지 구속 적부심인지 안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거를 나눠가지고 체포 적부심일 경우에는 안문 제한 기간에만 사집하지 아니하고 구속 적부심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에 사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체포 적부심에는 구속 기간 불사집 규정이 없다고 본 거예요. 이게 체포적부심 시간을 날려버렸다는 의미의 해석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시간이 사라지면서 이 사단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였잖아요. 접수 마감 시간이라면 이거는. 네. 접수 마감 시간이기 때문에 접수 마감 시간의 의미는 뭐냐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법이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뭔가를 하고 해서 그 시간 동안 수사를 못 하게 되면 최소한 10일은 확보해 주게 인저리 타임을 붙여주는 거죠. 네. 그 의미예요. 피의자도 자고 밥 먹고도 하고. 네. 그런데 이 지기현 판사의 해석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체포 적부심을 하는 기간이 만약에 4일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4일은 인저리 타임에 추가를 안 해줘요. 그러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인 10일이 6일로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없어지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산지법에서 말한 그 김동윤 판사가 비판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체포 적부심을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아, 그건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네. 최소한 체포 적부심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12일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럼 세상 그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구속영장 신청하는데 나오자마자 구속기간 만료돼 버려요. 아, 농구를 하는데 경기 내내 계속 영상 분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영상이 근데 없는데. 네. 영상 분석을 했는데 인저리 타임을 안 붙여주는 거야. 그럼 4쿼터를 뛰었는데 2대0으로 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야기예요. 농구를 하고.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서 재판부가 그 설명 자료를 내요. 설명 자료를 내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요 그죠? 부분, 요 해석이 실무로 따지면 시간은 네. 맞긴 한데. 이상해요. 그리고 네. 제가 말한 것처럼 모르겠고. 체포 적분 시간을 인저리 사료 보태줘도 총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10일인 건 변함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시간을 계산했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도 없고 인권의 보호에 취약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네요. 그런데 그거를 날려버리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죠. 그래서 이 설명 자료에 두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설령 위와 같이 구속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걸 하더라도 구속주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 판단을 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네, 그리고 이게 이 결정을 하게 된 본심이에요. 앞에는 믿기고. 앞에는 네. 믿기고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어. 근데 이거 뒤집힐 수도 있잖아. 그리고 한번 뒤집는 것도 뭐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 뒷판단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것만 딱 쓰면 되는데 앞에 믿기는 굳이 이걸로만 네. 갖고는 구속 취소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이 구속 취소 사유의 뒷부분은 이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죠. 그랬죠. 요거고. 네, 이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신병 인치 절차 거쳤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대법원 해석이라 판단은 없는 상태여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밑줄까지 쳐놨어요. 그러네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네.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에만 네. 밑줄을 쳤습니다. 쳤죠. 그러면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 의문의 여지가 해소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사실 인과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의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구속 취소 결정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려면 그쵸. 대법원에 갔다 와야 돼. 대법원에 가서 공수처와 검찰을 다 불러놓고 무슨 말이냐면 얘기를 해야 요 되는데. 밑줄은 네. 제발 그러니까 검찰 어차피 불복할 거잖아. 검찰이 항고할 거잖아. 거지? 네. 그러면 해소가 돼. 그러니까 제발 즉시 항고해줘. 네, 그 말이에요. 어떤 판사들은 1심 판사들은 그런 마음을 실제로 가져요. 네. 특히나 민사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제 변호인 측에 나오면은 어차피 항고할 거 아니냐라는 마음으로 판결문을 쓰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 니들 어차피 재심 무조건 갈 거잖아. 좀 무책임하죠. 네.
그 무책임을 적극적으로 발현한 태도인 건 맞습니다. 검찰 너네들 죽어도 너네들이 틀렸다는 건 인정 못하잖아. 평생을 봐도 너네들은 즉시항고할 거야. 100%야. 그러니까 즉시항고해서 나한테 묻지 말고 대법원한테까지 갔다 와.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굳이 그거를 안 했으면은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가 계속 인용될 테니까 그쵸. 그건 싫어. 판사가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서 책임을 대법원에 떠밀 확률 매우 낮음. 네. 그리고 이걸 본 검찰이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어차피 대법원에 올라가도 우린 깨질 거야. 라면서 즉시 덤벼들지 못할 확률도 매우 낮아요. 이 두 개의 매우 낮은 확률이 곱해져서 탈옥은 가능해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밑줄 부분을 보면 이 직위원 부장판사는 굉장히 비겁하고 정말 꼼수를 쓴 거예요. 내가 이 무겁고 귀한 어떤 결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대법원 가서 받아오라고 지금 밑줄을 펴놓고 알려준 거죠. 본심이에요. 본심 체크. 그러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비슷한 문제 제기를 윤석열의 변호인단과 여당이 되게 여러 번 했어요. 광화문에서도 계속 이 비슷한 얘기를 떠들고 광화문의 얘기는 어차피 앞뒤가 다 틀리니까 네.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시간이 아니라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해야 되고라고. 이 이야기를 많은 판사들이 그동안 들었고 다 무시했거든요. 이걸 무시 못할 만큼 비겁한 사람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 앞에 부분이 만약에 문제였다면 요거 계산해서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구속 취소하고 바로 재구속하면 돼요. 근데 그걸 재구속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뒷부분 수사권 부분 대법원 판단 받아와. 라고 떠넘긴 거죠. 정말 비겁한 결정이에요. 그리고 자기 판사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전혀 무책임한 결정. 어제 방송의 주제와 오늘 방송의 주제가 우연히도 겹치게 되는데 네. 해당 분야 전문가가 유능하지 못하거나 무능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가 충분히 용기 있지 못할 때 그가 비겁하게 굴 때 참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네. 그걸 제가 CBS 사례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랬었죠. 우연하게 참 이 시국에 겹치네요. 네. 그리고 정말 이 직위원 부장판사는 이 부분은 정말 평생 아마 욕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윤석열을 탈옥시킨 판사라고 이름을 꽉 박아놔야 돼요. 네. 이런 무책임하고 비겁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낮은 확률을 자기가 먼저 제공했기 때문에 네. 그럼 검찰은 아까 말씀하신 채로 카드를 여러 개 쥐고 있으니까 네. 그 상태에서 였다 하고 한 거죠. 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취재진들을 통해서 새어나왔던 이야기, 직영 부장판사가 억울해한다라는 이야기를 양면 모두에서 한 번쯤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정말 억울하면 지금 설명해드린 대로 끝도 없이 비겁한 판사고 실제로 억울한 게 아니면 어떤 세력이 검찰 측과 직위원 판사 측에 서로 다른 거짓말을 해서 속여 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예, 서로 대법원까지 검찰이 끌고 갈 수 없도록 얘기해 놨고 대법원까지 검찰이 끌고 갈 테니까 요렇게 재판부는 설명하고 이번에 윤석열을 풀어주도록 하라고 설득했고 이 양쪽의 세력이 있을 거다 정도의 전제만 남습니다. 이제는. 죄수의 딜레마를 실천한 건가요? 예. 그렇죠. 서로 배신했죠. 이 비겁한 사람들이 지금. 검찰총장과 판사가. 심우정이 저는 솔직히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방송 중간에 욕을 한 2번만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탈옥 사건의 본질적인 책임은 직위원에게 있다. 가장 큰 책임은. 네. 그러니까 심우정도 정말 최고의 빌런이지만 적어도 요 탈옥 사건에 있어서는 저는 직위원의 책임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 방송 끝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위원이 아직 개전의 정을 할 방법은 있다. 이따 그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도 어쨌든 비겁했지만 악인은 아니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하면 악인이 될 거로 보는 거죠. 그게 앞으로의 쟁점이 되겠네요. 네. 11월 즈음에 윤석열과 김용현이
향후에 처단해야 할 사람들의 수사 그리고 그 수사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게 정보사와 방첩사와 국정원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박정희와 전두환을 보고 배운 솜씨에서 나왔던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던 솜씨에서 나온 고민거리였던 겁니다. 무자비한 권력을 거대한 권력을 휘두를 텐데 3권을 모두 통합한 그 권력을 휘두르는 단체들을 서로 나누어서 다스리지 않으면 그들이 괴물이 될까봐. 그래서 여인영과 문상호 간의 권력을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지금 방첩사가 약한 것 같으니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야겠다며 들어왔던 게 노상원이었고 결국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세력은 문상호와 여인영 노상원, 문상호와 여인영 정도의 사람들을 서로 다른 얘기를 해가면서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남아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동일한 세력이 검찰총장과 재판부에 각기 다른 이야기를 흘렸고 그게 먹혔을 가능성.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주어는 옵션이 많진 않네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더더욱 이 판사의 끝없는 비겁함만 남게 된다는 걸 증명해놓고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또 끼니 때가 됐네. 뭘 사 먹어야 되냐? 고기 반찬? 있겠냐? 생선구이? 나도 먹고 싶지. 없지 근데. 고소한 나물. 얼큰한 찌개. 있으면야 좋겠지만 없지. 우리 집엔 없지. 없어도 되겠는데? 10가지 반찬보다 오늘의 끼니. 오징어잎, 아기 꼬리포,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다보상회.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에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00억 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 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빛보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큐비엔 광고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어가지고 전 추위를 많이 타서 그건 좋은데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전 만성비염을 앓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 주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네, 저도 조금 이상하다는 댓글을 제가 봤어요. 네, 목소리가 거칠어졌다라는 얘기를 봤는데 사실이고요. 네. 저 같은 사람들, 비염 환자들의 울부짖음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면역 반응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달의 추출물로 삶의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100억 유산균을 보장하고요. 그보다 맛으로 자꾸 먹고 싶은 프리미엄 유산균 사르락토도 있습니다. 역시 면역력에 도움을 주죠. 네. 현재 봄맞이 1+1 행사 중이거든요. 액세스몰에서 봄철 건강관리를 챙겨서 지폐와 나들이에서 만날 꽃가루, 송화가루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갖고 계실 바이러스에 끝도 없는 봄을 맞이합시다. 봄철이 되면 들러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큐비엔 믿고 계신 거죠. 어제 제가 건조하고 그 얘기했었는데 제가 문득 떠올랐던 사건. 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이 되었던 그 PK 지역의 큰 제분회사 회장님 사모님이 청부살인을 한 다음에 이게 들켜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감옥에는 안 있고 그 좋은 병원에 계속 계셨다라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호화로운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뒤를 봐준 엘리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네. 법을 오래 본 사람들이면 이 비슷한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있나 봐요, 하나씩. 예. 지금 이제 이번 사건에 이제 저는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한 건지를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옛날에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미네르바요? 사건.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제 분석을 막 했던 인터넷 뭐 그냥 뭐 인터넷 글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대한민국 미네르바. 근데 이제 이 사람 추측이 자꾸 맞고 이러니까 경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막 뭐 약간 곤란해진 거죠. 그러면서 그때 아마 무슨 뭐 경제 하여튼 뭐 리만 사태였던가 뭔가가 일어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 미네르바 이놈이 경제를 뭐 침체를 가져온 것처럼 몰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검찰이 예언자를 잡기 시작했다. 네, 표적 수사를 하죠. 표적 수사를 하죠.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인가? 허위사실 유포 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조항을 차단해서 이 사람은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네. 네. 근데 그때 그 체포영장이 나올 때 이게 그 체포를 하고 나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요. 구속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네. 구속이 됐어요. 네. 증거를 뭘 인멸할까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장이 청구됐을 때 키보드? 네. 판사들이 전부 다 저게 영장이 발부될 리가 없다. 아니 그 인터넷에다가 그 자기 예상 경제 전망을 한 거 가지고 무슨 허위 사실을 내가 영장 판사라면 절대로 이거 안 절대 할 일 받아준다. 없다. 저는 그냥 그때 당시가 제 기억에 이제 2010년인가 하여튼 그때였는데 네. 그 부장판 판사님이랑 그 이야기하면서 이건 절대 발부 안 될 거다. 2009년쯤이었던 거네요. 네,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네. 안 될 거라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발부가 된 거예요. 영장이. 그럼 판사들은 일선 판사들은 놀라죠. 누가 이걸 해줬어? 네. 그리고 나서 그 구속 영장에 대해서 영장 적부심을 다시 신청했어요. 그 피의자가요? 피의자가. 네. 그래서 그 적부심이 중앙지법의 수석부장판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왜 나왔지? 적부심을 하면 인용이 되겠네. 라고 저는 이제 순진하게 생각을 했죠. 네. 그랬더니 뭐 그 좀 고참 부장 판사님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영장 담당 판사가 며칠 전에 구속을 한 거잖아요. 며칠 전에 구속을 했는데 며칠 뒤에 다음에 판사가 이거를 구속 잘못했어 풀어주면 앞에 판사를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다. 민망하잖아. 네. 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트의 체면.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판사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가? 몰랐어요. 판단을 잘 못했어. 근데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 조현호 경찰청장이 조현호 청장.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 계좌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를 하면서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13년 2월 20일 날 1심 선고를 받고 1년 6월을 받고 법정 구속이 돼요. 네. 법정 구속이 돼서 1년 6월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성호 판사였는데 그 판사가 이제 법정 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24일인가 5일 날 다른 판사가 그 재판부의 판사로 왔어요. 네. 근데 그 판사가 28일 날 8일 뒤에 보석 결정을 해줘요. 네. 8일 만에요? 네. 그러니까 항소심도 아니고 1년 6월인데요? 네. 8일 만에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영장 발부를 했는데 며칠 만에 적부심으로 풀어주면 앞에 판사 바보 만드는 일은 안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바보 만들었잖아요. 바보 만들었죠. 실형이 결정난 범죄자를 보석으로 그 다음번 판사가 풀어주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심에서 풀어주는 경우는 있어요. 네. 2심은 2심이니까. 2심이니까. 근데 이게 인사이동으로 바뀐 판사가 오자마자 자기 전임자가 8일 전에 구속한 사람, 법정 구속한 사람을 1심이 1심을 뒤집어요.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바보 만드는 게 아니라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개무시한 거죠. 장성관 판사라고 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보면 어떤 때는 앞에 전임자를 엄청 체면 차려주고 체면 차려야 된다는 게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핑계죠. 때는 엿먹인 거죠. 네.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때 두 개 양쪽을 다 쓴 거예요. 미네르바의 앞에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했을 때는 미네르바를 잡아 넣어야 되는 정권의 요구에 맞춘 거고 조현호 경찰청장을 석방시켜준 것도 정권의 요구에 맞춰준 거예요. 박판구 변호사가 이제 본인이 현역으로 계시던 시절 그것도 아주 옛날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법부가 막 일하는 곳이 아니니까 이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기는 하죠. 네. 하지만 제가 이제 화요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윤석열이 탈옥을 하면서 꺼냈던 이름들 중에 양승태가 있었습니다. 전 대법관. 네. 양승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은밀한 거래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굳이 그 이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손에 꼽을 만큼 정도밖에 없지만 네. 선출된 권력이 불이하게 이런 것을 원할 때 들어주는 판사가 아예 없던 건 아니다라는 사례를 얘기해 주신 거죠, 지금. 앞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과 개무시한 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가장 큰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할 때 두 개 다 썼다는 거예요. 네. 법리를 끼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끼워 맞추는 거죠. 네. 지금 검찰 조직 전체를 개무시하는 판단을 네. 지기현 판사와 심우정 총장이 했잖아요. 네, 했어요. 했는데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을 풀어주는 것이 더 큰 권력이니까. 지기현 판사가 누구한테 압력이 있었든 없었든 지금 알려주신 대로 그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네. 저쪽이 진짜 센 힘이 있다 정도의 감각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보면 뭐 나오잖아요. 뭐 이재명이었으면 이렇게 해줬을 거냐. 근데 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국가법법 사건에서 이런 거 했을 때 풀어줬을 거냐. 안 풀어줘요. 그냥 조심스러워서 그냥 그렇죠. 판단이 그러니까 안 돼서 이런 건 아니란 거죠. 그럴 때는 이런 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아니 구속 영장 발부한 판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소가 됐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잊고 그 있었나요? 사람의 존재를 개무시한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구속 과정에 취소를 하면 바로 재구속을 하면 돼요. 네. 왜냐하면 도주 우려와 범죄 중대성이 여전히 남기 때문에. 있으니까. 네. 근데 그 판단을 안 해버려요. 재구속을 안 한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앞에 서부지법의 영장 판사를 개무시한 결정이에요. 근데 이 결정이 또한 인권 보호와 상관없이 가장 큰 권력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해석의 끝으로 오니까 법적인 용어를 절대 집어넣지 않은 결론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기현 판사는 힘에 굴복한 거예요. 굴복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의 최종 빌런은 지기현이에요. 물론 심우정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이 사람은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거죠. 승계적 공동정범을 네, 설명해 갑자기 주세요. 법정 용어가 그러니까 나왔어. 법정 용어인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기소할 시점까지는 탈옥의 생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증거가 없어요. 근데 지기현의 이 말도 안 되는 탈옥을 네. 시켜줬고 거기에 지기현이 냉큼 항고도 안 하고 심우정이. 풀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 심우정. 탈옥이 완성된 거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그래서 승계하였다. 네, 승계해서 같이 한 거예요. 네. 아, 탈옥을 승계하였다. 그러니까 탈옥이 죄라면 네. 이 죄의 죄를 지은 본시 이제 헤드는 우두머리는 지기현 판사고 네. 심우정 총장은 승계적 공동정범. 그렇죠. 우리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 법적인 용어인데 누가 지갑을 훔쳤어요. 네. 그러니까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지갑을 훔쳤는데 훔쳐서 뛰어가다가 떨어뜨렸어. 그럼 그 지갑을 줘서 아싸 하고 그 카드를 쓴 거죠. 그렇죠. 근데 서로 의사 연락이 있는 거죠. 네. 나한테 주는 거네. 고마워. 네가 갖고 있어. 이렇게 서로 연락이 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리와 관행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리라고 하면 이제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네. 여러 기사들에 보면 법이 불분명해서 발생한 문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많아요. 네. 많은데 그거는 전형적으로 입법부에 대한 그냥 혐오 발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절대 모두가 어떠한 일말의 해석의 차이도 발생하지 않게 만들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만드는 거고. 절대.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정당방위라는 그 형법적 개념은 네. 명확하지 않아요. 판례로 만든 거지. 네. 뭐 성적 수치심 이런 말에 대한 마찬가지예요. 것도 성적 자기 결정권. 결정권 이런 네. 것들은 심지어 성적 수치나 성적 자기 결정권은 형법에 법문에 없어요. 네. 없는데 해석을 통해서 성격 자기 결정이라는 말을 논리에 추론을 해가지고 그거를 위배하면 이제 어떤 성추행을 성립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법리라고 그래요. 법이 있고 그 네. 법의 해석이 필요할 때 해석의 일관성, 그다음에 해석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 맞는지를
보는 그 열정한 그게- 논리 체계를 법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적혀 있는 대로 딱 따라 하는 게 법리가 아니라요. 네. 적혀 있는 대로 하는 건 법리가 필요가 없죠. 네. 그런데 그 법리의 해석, 그러니까 결국 해석이 법리인데 해석은 늘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 가장 불리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형법의 경우로 예를 들면 수사견에 가장 유리한 해석이 있고 네. 피고인에 가장 유리한 해석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항상 싸워요. 법리에서. 그런데 지금 이 지기현 판사의 해석은 가장 피고인의 유리한 해석으로만 쭉쭉쭉쭉 따라온 거예요. 네. 이 구속 취소 설명 자료가 내내 에너지를 내뿜어요. 내가 이제까지 배운 법 지식을 모두 동원해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것들만 사금처럼 남겨가지고 보여주마.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 구속 취소 설명문이에요. 네, 이 괄호 체포적부 심사를 위하여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48시간의 구금 제한 시간에 불산입된다는 규정은 존재함. 이걸 쓴 거는 난 이제 이건 그렇게 포함 안 할 거임. 난 이건 생각 안 할 거임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속 기간은 절대 네. 안 하겠다는 거지. 이거 있는데 씹을 거임.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신부정도 똑같아요. 신부정도 아까 했잖아요. 검찰이 가장 유리한 해석과 가장 불리한, 그러니까 피고인의 유리한 해석이 있는데 갑자기 윤석열을 만나니까 가장 피고인의 유리한 해석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속 취소에 관해서는 헌재 결정이 없었지만 유사한 헌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위헌이고 위헌에 따라서 하게 되면 뭐 재판이 길어지고 뭐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즉시 항고를 할 권리가 있으나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며 네. 우리가 항고를 한들 대법원이 안 받아줄 거고 그러고 또 그런 거는 그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 무죄 추적의 원칙에 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모든 원리 중에 가장 피고인에 유리한 해석을 취해서 석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달라지지 않아요. 헌정사상 가장 인권 친화적이었던 순간. 네. 순간이죠. 대검과 재판부가 오로지 윤석열을 위해서만. 그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고 대통령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이렇게 힘있어 보일 때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5천만의 플레이어 중에 단 하나만 쓸 수 있는 타운 포탈이라는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로 나오잖아요. 오늘 인트로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대검이 날짜로 계산하라. 포탈 닫혔다. 그리고 심지어 취소 결정의 내용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포탈 문이 열려 있으면 40분 전에 박판구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야 체포적부심한 10일 해보자. 아무도 날 수사 못해. 라고 하다가 체포적부심 받다가 거의 모든 범죄자들이 그냥 걸어서 나올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돼요. 이미 그 범죄자 가족 카페에서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다고 봤어요. 하지만 3월 8일 네. 윤석이 석방됨으로써 그 포탈은 닫혔어요. 그렇죠. 안타까워라. 아무도 못 써요. 선택받은 아이들. 응. 여기 보면 대검의 입장문이 있어요. 이 보면 뭐 나와요. 뭐 법원의 그 사실상 법원 결정 위원회로 위헌 무효로 간 헌재 결정의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기하지 않는다. 이게 아까 말한 법리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장 유리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것도 이거를 불복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헌재 결정 반환해서 아예 재판부에다가 말하면 되지 불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지기현 판사는 요거를 대법원에 선례가 없으니까 빨리 해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대법원에 올리라는 말이었는데 지금 대검 입장문은 대법원에 올리지 말고 재판부한테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안 받은 거죠. 그러면서 다시 어제에 다시 나오는 거죠. 날짜 단위로 다시 계산해. 시간 단위로 하지 마. 그거는 아까 말처럼 수사기관의 가장 유리한 해석이에요. 다시 돌아온 거죠. 포탈 닫혔고 아무도 적용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어떤 재판부도 이거 받아줄 가능성이 없어요. 게다가 대다수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것이 위법한 해석일 수도 있다는 걸 주초에 미리 다 짚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그 66조 기간의 계산의 이야기잖아요. 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일일로 산정한다. 여기서 이게 또 어려운 법 단어. 여기서 초일은 첫날이에요.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이죠. 네. 자, 체포가 됐어. 그럼 네. 체포된 때부터 이제 10일이잖아요. 체포 밤 11시에 됐으면 그 1시간이 1일인 거예요. 1일이에요. 이거 호텔식이라고 말하면 된다니까. 예. 그 1일이에요. 체크인. 누가 호텔을 30시간 예약해. 그런데 이게 이제 피고인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피고인 무조건 유리하죠. 네. 9일하고 1시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영장 신문 시간은 아까 이렇게 똑같이 적용하면
인저리 타임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실제 33시간인데 3일로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피고인에게 약간 불리한 해석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검찰은 그동안 수사견에 가장 유리한 해석을 해왔다. 그래서 3일이라고 하고 27일이라고 뭐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26일에 시간 맞춰서 냈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상하긴 하거든요. 위험성이 있었고 그동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실무에서는 늘 그 시간으로도 다시 계산해서 시간에 앞서 그래서 모든 전직 검사들이 나오게 이래서 우리는 만료일 하루나 이틀 전에 다 기소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심우정은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갑자기 포탈을 쫙 열어준 거예요. 윤석열만을 위해서.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는 처음 본 건 아니에요. 김건희 무혐의 할 때도 그랬고요. 네. 김학의 동영상을 보면서도 김학의가 확신 접다고 막 피고인에 가장 유리한 해석을 해준 거죠. 네.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음. 네, 압수수색은 안 해봤지만. 검찰 빼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김학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동영상의 주인이. 김건희 조사할 때도 그랬어요. 네. 검찰은. 네. 김건희 조사할 때도 그랬어요. 이재용의 그 공장 바닥에 있는 그 하드디스크를 발견했는데 이게 불법 수집 증거로 그렇죠. 날라갔죠. 그렇죠. 이거 이재용 같은 사건 아니면 안 날라가요.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였냐면 네. 이 보통 검찰의 해석, 그 다음에 법원의 해석들은 늘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해석을 했었어요. 항상. 특히 유법수집 증거에 있어서는. 네. 그런데 이런 유력자들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사건에서만 갑자기 피고인의 유리한 해석을 해줘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변호사 할 때 그 의뢰인들이 와서 이거 유법수집 증거니까 이걸로 좀 다퉈달라 네. 라고 해요. 근데 약간의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그게 만약에 유법수집 증거라고 주장을 했다가 안 되면 네. 안 되면 사실상 자백이에요. 무슨 그러네요. 안 되면 내가 나는 이것만 네. 없으면 무죄라고 주장해서 지금 이거 위법수집 증거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안 받아지면 유죄예요. 너가 이거 있으면 유죄가 확실하니까 그렇게 다투는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너무 큰 도박이군요. 도박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도박이 설령 성공을 하더라도 네. 요놈이 유죄인 건 분명하니까 나머지 증거 끌어모아서 유죄에 나올 수 있으면 받아주고 유죄해버려요.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바닥의 하드디스크의 의미군요. 근데 그러니까 유일한 한도. 이재용 같은 사람의 한도 내에서는 무죄 받아줘도 나머지 증거로 유죄 안 때려요. 왜냐하면 또 그 지검과 지법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야 재판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판사하고 검사는 밥도 자주 먹는다면서요. 자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아예 나쁜 관계는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제 옛날보다는 검사와 판사가 교류가 그렇게 별로는 없어요. 그래요. 아까 뭐 좋은 일이죠. 네, 별로 없고 이런 사건은 뭐 그런 신소관계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고 검사더러 왜 이렇게 수사했냔 말 재판장이 잘 안 할 겁니다. 잘 안 하고 그다음에 그 법원의 입장에서도 나쁜 놈인 거를 풀어주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경우에만 이재용의 경우에만 검사를 딱 보면서 이런 걸 수집해와. 그렇죠. 난 뭐 본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법리라는 거는 늘 해석이 존재하고 수사기에 유리한 거, 피고인에 유리한 것들이 있는데 피고인에 유리한 해석은 잘 안 하다가 어느 순간 한 번씩 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그 튈 때마다 보면 사회적 강자, 권력자, 뭐 재벌 이런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튀어요. 제가 잘못된 질문을 해왔다는 걸 지금 한 1시간 떠들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짜고 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짰든 안 짰든 지기현과 심우정은 엄청 폭력적이고 비겁했어요. 맞아요. 범법에 이를 정도로. 그 검찰은 그런 식으로 항상 자기가 원하는 권력자에게 맞는 결론을 내왔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검찰의 생리를 이해해야 된다. 네, 검찰의 생리를. 김건희 무혐의 하면서 이창수 그 사람들이 자기의 뭐 검사의 뭐 소신이야 양심 이렇게 따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뭐 함정 의식 없으면
무죄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갑자기 수사 단계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이게 징그러운 거예요. 네. 검찰이 늘 그런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네. 약자에게 폭력적이고 강자에게 비겁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지들이 하던 대로 하면 지금 내란이 성공하고 공화국이 무너지게 생겼는데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과 기자들이 이것은 심지어 박균택 의원마저 이것은 검찰을 해체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검찰은 하던 대로 해왔을 뿐이고 법리를 따랐을 뿐이다라는 말이 더 절망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저들은 네. 하던 대로 하면 국가를 무너뜨린다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네. 어디인가 뭐 기사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김세현 특수부에서 네, 박세현, 네. 네, 박세현 거기 특수본에서 항고도 안 하겠다고 무슨 입장을 냈다고 하던데. 네, 보통 항고도 안 보통은 한다고.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기현 부장의 애초의 의도는 대법원 판단을 받고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완전히 네, 역으로. 뒤집어 썼어요. 네. 뒤집어 썼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냐? 아, 네. 제일 중요한 얘기. 네, 뭘 할 수 있는 거냐? 방법은 두 가지, 그러니까 물론 세 가지죠. 근데 그 중에 마지막 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 지금 상황에서요? 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 거고.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재구속. 재구속. 불복을 안 해? 그러면 다시 판단하는 거죠. 아까 말처럼 그 수사권에 관한 논란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건 판단을 위에 올리지 못했으니까. 구속 취소에 대해서 불복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재구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범죄 중대하고 그냥 근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 도주 네. 우려가 있고 여전히 관제에 처박혀가지고 어떤 수사도 안 받아요. 재구속은 지기현 판사가 결정할 수 있죠. 네. 지금 판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재구속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비겁하긴 하지만 나쁜 놈은 아니야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업보를 치르겠다. 그렇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거예요. 공소기각 판결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에 이 지금 그 설명 자료에 넣어 있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수사 하는. 탓을 해요, 지기현 판사가.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판단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 돼요. 수사권이 없는데 한 거 같으니까 네, 공소 그게- 자체 없앨. 네, 이렇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 돼요. 근데, 네. 원래 그거를 자기는 구속 취소 결정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공소기각 판결을 해가지고 요걸로 상급씩 올리면 돼요.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 프로세스는 상급법원으로 상급법으로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상급법원에서 내가 뭐 공소기각 할 사항이 아니다. 수사권 있다. 네. 라고 하면 다시 파기해서 1심에 다시 내려보내요. 1심 재판부는 같죠? 아니요. 달라져요. 달라집니까? 네. 이게 지기현 판사 스타일엔 제일 잘 맞겠는데요? 그러네요. 그렇죠. 난 도망갈 수 있어. 난 발 뺄 도망갈 수 수 있어. 있고 사건 빨리 떼고 네. 나는 더 이상 신문에 나올 일이 없어. 아주 좋은 거예요. 네. 본인한테. 근데 공소 기각을 만약에 지기현 판사가 하면은 검찰에서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항소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왜 항소를 하느냐?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의 형사재판에서의 유일한 전략은 시간 끄기라고 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공소장 분석에서. 네. 여기서 공소기각 판결을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네. 시간 끌기가 안 되죠. 왜죠? 아니 그러니까 항소를 1심에서 다퉈야 끝나버리고 되니까. 대법원 안 가잖아요. 어... 갔다 올 때까지 네. 시간을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항소 처리 과정. 즉시 항고나 보통 항고는 포기했지만 네.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 반드시 상고를 할 거, 그러니까 항소를 할 거예요. 그게 피의자의 이득에 부합하기 윤석열이 때문에. 가장 유리하니까. 네. 그리고 검찰도 원래 항소하는 조직이고. 원래는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항소를 하죠. 공소기각 판결이 났을 때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은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하는 네. 겁니다. 안 하면 고등을 올라가고. 아니 안 하면 끝나죠 그냥. 안 하면 끝난다. 네, 1심 판결에서 항소 안 하면 네. 다 끝나죠. 그냥 공소 기각됨 끝. 네, 되는 공소기각 거예요. 때 끝. 네. 그러면 그냥 윤석열은 집에 있게 돼. 아니죠. 네. 그걸로 끝나고 네.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네. 다시 기소할 수 있어요. 그건 싫죠, 윤석열은. 네. 그건 싫죠. 싫죠. 근데 어쨌든 윤석열은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네. 지기현이라는 천우신조를 만난 지금 상황에서 네. 윤석열 입장에 생각해보면 다음번에 또 저런 판사를 만날 수 있을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긴장되고 네. 근데 경찰이 날 다시 수사한다. 네. 여전히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 예. 다시 기소할 수 있어요. 다시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잖아요. 네. 공소기각을 하면. 게임을 다시 해야 돼요. 네. 이 불리한 게임을 윤석열은. 네. 좋지 않겠네요. 윤석열한테는. 그러니까 윤석열은 불리하든 미안하든 어쨌든 유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시간 끄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 항소를 할 거예요. 또 피고인도. 왜냐? 나는 무죄인데 왜 공소기각을 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끄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검찰도 피고인이 좋아하는 게 시간 끄기니까 당연히 그리고 원래 검찰은 네. 항소하는 조직이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할 거예요. 항소를 해서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래서 양측이 모두 상고 그 지점까지는 검찰과 윤석열의 이해가 맞는다. 맞다. 네. 그러면 항소심에서 이거 수사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시 파기해서 1심으로 다시 내려오고 네. 그러면 지기현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재판하게 돼요. 그리고 공수처 문제는 없어지죠. 네. 그리고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대법원을 가겠죠? 네. 그럼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게 끝나야 이제 다시 1심으로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걸리죠. 네.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와중에서는 이게 가장 그나마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을 1심 재판을 1년에서 2년을 끈 다음에 하면 네. 정말 윤석이 원하는 시간 끌기에 정확하게 해준 거예요. 그때쯤 되면 여론이 내란죄 수사와 판결에 관심을 지금보다 훨씬 덜 가지는 때가 될 거예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그냥 끌고 가면은 네, 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선택되는데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한다 했잖아요. 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반 동안 모든 증인 신문 다 하고 나서 네. 마지막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수사권이 없는데 판결을 재판한 것 같아. 역시 수사권이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1년 반 뒤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버리는 게 최악이에요. 그렇구나. 저도 그냥 문득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토요일 즈음에 야 이거 예방접종 치곤 너무 아픈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스스로한테 묻는 거 이게 예방접종이 맞아? 이게 예방접종이 맞으려면 비슷한 일이 몇 년 뒤에 한참 뒤에 일어났을 때 더 큰 사태가 터져야 되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셨네요. 네. 그때쯤 되면 사람들은 더 관심이 없어질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 사건은 관심 없어지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그러면 그러면 지기현이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라고 했죠. 네. 재구속, 그다음에 공소기각,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다.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가 최악이에요. 왜죠? 아까 말했잖아요. 시간을 1년 반 동안 시간을 한 다음에 결과가 수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년 반 뒤에 또 다시 도르마무. 처음부터.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의 목표인 시간 끌기에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한 판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종범들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칠 거고요. 근데 거기는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어차피 윤석열 아닌 아까 했잖아요. 이 헬게이트는 포털은 윤석열만 열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끌려간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진짜 기괴한 상황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막 처벌받고 어쩌고 있는데 우두머리만 재판을 했는데 마지막에 수사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공소기각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어도 지기현 부장은 이 사건에 수사권이 없다는 지금 심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상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결론이 자기가 내기가 두려운 거예요. 비겁하게 자기는 못 내겠으니까 대법원이 해주세요라고 떠넘겼는데 다시 도움이 다시 돌아왔죠. 그죠. 이 시츄에이션에서 되게 중요한 게 지기현의 비겁함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인 거 같아요. 저희 요파씨에서 얘기했던 어떻게 사람이 제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느냐. 사람이 그렇죠. 기분이 좋아 뛰다 보면 오른발에 왼발 아킬레스건을 치게 되면서 대법이 할 일을 내가 하게 된다. 그거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내가 비겁하긴 하지만 나쁜 놈은 아니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결국은 시간 끌기라는 윤석열의 유일한 전략의 협조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새롭네요. 그 공소 기각이나 이 오히려 시간을 덜 끌 수 있는. 그러면 지기현 판사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동안 계속 자기 죄값이 커져요. 그렇죠. 그건 또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모르죠. 이제 우리가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래도 나쁜 놈은 아닐 거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적극 부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가만히 있을 것이다. 가만히 있을 것이다. 지켜봐야겠네요. 그게 증거가 되겠군요. 네.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1, 2개월 안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든 재구속을 하든 해야 돼요. 집회에서 요구할 것도 분명해졌네요.
그다음에 이제 심우정을 보자고요. 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여기다 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한 번만 하세요. 저희 한번 할까요? 삐처리. 정말 그 욕이래요. 아니, 제가 이거는- 아는 호남 사람 중에 욕 제일 못하는 분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네. 이 상황을. 심우정은 한 골로 포기하면서 재판부의 구속 결정에 어떤 내용에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동의하지 않는 거를 네. 법정에 있는 검사가 재판부에 다시 설득해봐라. 떠넘긴 거예요. 네. 원래 즉시한 걸 포기를 했다면 네. 논리적 귀결은 공소 취소예요. 그렇죠. 내가 구속을 잘못했고 구속이 잘못됐고 수사권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네. 없는데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아요. 아, 재판장님, 지기현 재판장님 이런 비겁한 말씀을 하시다니 옳습니다. 저희가 네. 틀렸군요. 그렇죠. 의 결론은 공소 취소다. 네. 근데 아까 그럼 지기현 케이스하고 똑같아지는 게 지기현은 가만히 있으면 적극적 부역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적극적 부역을 하고 있는 심우정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때 이거 판결 나오고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바로 공지 뜬 게 아울러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렇죠. 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고 윤석열의 유일한 형사재판 전략에 시간 끌기에 협조하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의 할 일 do nothing 이거 네. 엄청 중요한 일이네요. 그러네요. 검찰한테 대검한테. 이게 또 일반 국민한테 이해가 더 어렵기도 하잖아요. 공소 취소하면 오히려 공소를 취소한다고 약간 이렇게 되니까. 공소 취소하면 가장 간단해요. 왜냐하면 공소 취소하면 기소가 없는 거고 그러면 경찰 그 국수본이 다시 바로 뛰어들 수 있어요. 수사해서 구속영장 신청해서 다시 영장 받아가지고 다시 기소하면 돼요. 그게 막막해 보이지만 사실은 제일 빨리 제일 가는 빨라요. 길이다. 그때부터는 경찰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예. 이해됐어요. 도르마무 내가 돌아왔다. 심의부장이 윤석열을 기소할 때 네. 검사장 회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하루가 걸려서 지금 뭐 말이 많죠. 그렇죠. 시간을 끌었다. 근데 이제 그 검사장 회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윤석열을 기소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그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구속 연장이 안 된 사유가 뭐였냐면 네. 이거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거고 너희는 기소청의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수사를 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감히 나를 공수처의 시다바리로 본단 말이야? 나를 기소만 하는 공무원 취급을 해? 이거에 발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화풀이를 검사장 회의에서. 그렇죠. 네. 그때 언론인들의 예측도 그거였어요. 아니 이 중요한 수사를 우리가 못하게 하면 그 다음번에 정권 바뀌었을 때는 우리한테 무슨 수사를 맡기겠느냐 같은 지들 먹고 사는 문제만 비겁하게 그 국난의 상황에서 얘기하고 앉았었다는 그렇죠. 게 언론인들의 보도였어요.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공수처를 엿먹일 수 있어요, 실은. 그러네요. 예. 야, 공수처 니네 수사권도 없이 뛰어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사건 가져갔잖아. 그리고 니네들 하는 일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소 취소를 할 수밖에 없잖아. 할 수밖에 없잖아.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해요. 왜냐? 윤석열이 불리하니까. 그죠. 이게 지금 중요한 두 가지 상황. 지금 심우정이 검찰의 입장과 윤석열의 입장 중에 누굴 더 대변하는 거냐. 윤석열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더 대변하는 건 맞는 것 같다. 보통 검찰이 하던 짓을 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어저께 시사씨와 얘기할 때 결론에서 조금 더 붙여 나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만 좋을 짓을 뭐하러 하냐. 심우정이. 자기한테 도움되는 짓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한 이 잠깐 열린 윤석열에 대해서 잠깐 이 포털은 매우 이상한 결정들이 쭉 이어졌고 그것이 심지어는 검찰 조직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결정들이에요. 네. 그리고 열었다가 바로 황급히 닫았어요. 맞아요. 1단위로 다시 계산하라고 하고 우리 잘못한 적 없어. 네, 이런 실수한 적 없어.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닫았어요. 그런데 이 결정은 오로지 심우정 본인을 위한 결정이에요. 저는 그 소방청장이 이상민의 전화를 받고 자기 밑에 있는 서울 그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했던 그 역할. 그게 이제 주인공 임무 종사자로서 연락해서 지시한 거거든요. 공소장에 있었던. 언론사 단전 단수해. 네. 그리고 소방청장 연락받고 순차적으로 밑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
대검 포렌식 과장이 방첩사 대령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있었죠? 거기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개인적 통화라고 하죠. 네, 사적인 얘기였다. 네. 생 거짓말이라고 저는 봐요. 당연하죠. 생 거짓말이고 그 부장 그 수사 그러니까 포렌식 과장은 분명히 그 바로 직전 방첩사 대령 통화 직전에 대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총장으로부터의 지시가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아하. 아, 이게 지금 저 생물학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게요. 생태를 이해해야 되는. 대검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네. 평상시에 움직이던 것과 다른 패턴을 보일 때는 왜인가. 그리고서 심우정이 한 일을 보면 그 다음에 다시 검찰이 원래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 검찰이라는 동물들은 원래 총장이 지시하지 않으면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아요. 라는 성우의 나레이션이 붙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예전에 김학기 출국 금지 사건으로 네. 이규원 검사가 기소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무죄를 받았죠. 네? 근데 그 사건에서도 검찰이 밝히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검찰이 그냥 덮어버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규원 검사가 아니 이거 출국 금지하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대검 지휘부에서 어떤 답을 줘야지 내가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안 해요. 그래서 그날 책임지기 싫으니까. 예, 대검 그 총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총장이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검 차장하고 연락을 해요. 그 이규원 검사 쪽이. 네. 그래서 대검 차장이 뭐 그래 그러면 뭐 출금지 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출금지를 하거든요. 네. 컨펌 받고. 네, 근데 그게 수사 기록이 있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싹 빼버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규원이 마음대로 그 이광철 비서관이 지시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기소를 한 거죠. 아, 실무자한테 덤탱이. 근데 여기서 보면 이규원 검사도 대검 지휘부가 안 하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도. 검찰 생리학에 맞는 발언. 맞는 발언이죠. 네. 네. 이 대검 포렌식 과장은 대검으로부터의 연락이 없었으면 이날 이 통화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통화를 그렇게 중요한 그럼요. 시점에. 네. 게다가 그리고 김학의 출금 사건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네. 이건 차장이 전화해도 안 돼. 네. 반드시 총장이 시켜야 돼. 근데 결국은 저는 심우정은 특검이 된다면 본인이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 거의 분명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역할에도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심우정이 윤석열을 석방 안 시켰다라고 할 때 네. 심우정에게 갔던 무언가를 김용현이나 윤석열이 자백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적극 가담자와 내란 수괴의 우두머리는 심우정에 대한 캐비넷을 머릿속에 쥐고 있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소방총장 사례를 설명해 주신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적극 가담자가 되려면 최소한 지금 어떤 행정조직, 군조직을 이끄는 우두머리급쯤 되면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파악을 했잖아요. 아랫사람들한테 계엄의 우두머리가 시킨 일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나눠주고 전파하는데 자신의 권위를 활용했으면 적극 가담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검찰은 이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어요. 적극 가담자를 분류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총장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여인영 곽종근급이구나. 그렇죠. 수사를 진짜로 받게 되면 네. 그리고 윤석열은 그것에 대해서 줄줄 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수틀리면 같이 죽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를 가둬놨으나 이걸로 관리가 안 되겠다. 네. 혹은 그 세력에서 너 이거 잊었니? 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심우정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뭐 방법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기현이 그 포탈 열어준 거예요. 지기현 부장이.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안 하면 더 이상하니까 그 가둬는 놨는데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기현이 이런 결정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포탈이 눈앞에? 포탈이 눈에서 나한테 결정권이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윤석열의 탈옥을 돕지 않으면 윤석열 야 나 어차피 평생 여기 있어야 돼. 특검할게. 특검하면 그래 뭐 심우정하고 뭐 했던 것 같은데 말 한마디면 심우정은 날아가요. 야 지금 내가 하라면 다 하는 저 나경원하고 몇 명 우리 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저 가 누르라고 한번 시켜봐.
그러니까 지금 귓가 어딘가에 환청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의정은 반드시 탄핵을 해야 돼요. 이자는 내란의 공범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네. 지금 이 결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결정에서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탄핵을 해야 돼요. 지금 저는 그 민주당이 최상목 그다음에 심의정을 탄핵을 안 하고 앞으로 더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윤석열의 말 한마디로 자기 인생이 날아갈 수 있어서 키가 윤석열한테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언제나 언론은 언론의 정치에서의 역할을 축소하잖아요. 마치 김현정 PD처럼. 네. 언론의 역할이 축소돼가지고 지금 제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여당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게 실제로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 눈치 보게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30번째 탄핵이 말이 되냐라는 네. 말. 그 탄핵 30번이 왜 됐는지 다 따져보자는 거야. 그리고 지금 30번째 탄핵이 왜 필요한지 따져보자는 거야. 그걸 지금 했고 언론인들이 데스크가 과연 이걸 모를까? 즉 심우정을 풀어주지 않았을 때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다시 터질 수도 있다. 또 있어요. 라는 가능성을 언론인들이 모를까? 데스크가 모를까? 알면서 왜 탄핵 많이 하는 야당 탓을 하냐고요, 지금. 이걸 내란 동조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 예, 이거는 심우정이랑 최상목, 특히 최상목을 탄핵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더 부역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대선 60일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올해 내내 내란 진압이 계속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맞아요. 어제는 코미디처럼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시사 프로의 코미디로 많이 쓰이고 있고 여당은 현재의 스탠스에 의하면 영원히 공화정에 속할 수 없는 정당이 돼버렸다라고 제가 정리해드렸잖아요. 네. 이들은 지금의 스탠스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고 후보를 낼 수 없으며 후보를 내면 할 수 있는 말은 왕을 되돌려 놓겠다밖에 없다. 우리 왕당파다. 예, 즉 내란을 성공시켜야 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그런 입장인 게 어디 국민의힘뿐일까? 이걸 밝히는 과정 중에 한 토막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네. 싸움 깁니다. 지치지 않게. 예. 유산균도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잖아요.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 제가 김원대 평론가하고 자꾸 하는 이야기. 네.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이상한 게 자기도 모르게 모든 분야에서 파이오니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팝 분야에서든 네. 내란 분야에서든 민주주의 분야에서든. 네. 그러니까 극우의 득표율이 모든 나라가 비슷해요. 지금 우리나라 저 국민의힘 25% 30% 받는 거하고 비슷해요. 네. 독일의 AFD도 30% 못 넘겼거든요. 득표율. 근데 그냥 거기 저 선거 제도가 그러니까 지금 1, 2당이 된 거고. 네. 근데 이들은 30% 이상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공화정을 전복하지 않으면 2차 대전의 나치처럼 확실한 권력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일을 겪을 거예요. 그게 제가 미국 시민 여러분들께 저주하듯 이야기하는 저주 아닌 이야기 아닙니까? 트럼프는 종신 개헌을 획책할 것이다 라고요. 그랬다 조심하세요. 네.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 참고서를 내줄 때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네, 그 주인공이 청취자 여러분들이인 거고요. 한국에 계신. 네. 지치지 말고 네. 끝까지. 어쨌든 결론은 난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난다. 네. 아름다운 여름을 맞이합시다. 하지만 그 뒤에 안심할 수 없다. 네. 싸움이 아름다울 겁니다. 네. 올 여름도 그럴 겁니다. 다음 주 예고를 한동안 할 수 없어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번 주 업무는 목요일에 접습니다. 황판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청취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